2022년은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이 제정된 한 해였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오커스 등이 출범했습니다. 이는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본격화된 것을 의미하며 미중 간의 경제 블록화가 또 본격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적성국의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조치들도 포함하고 있지만 결국 자국 내 산업 생태계 조성과 자국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동맹국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2030년을 미중 경쟁 핵심 타임라인으로 정한 미국은 중국 견제에 있어서는 그 어떤 예외 조치도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미국이 내놓은 일련의 법안에 대해서는 우방국들조차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무역기술위원회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고요. 유럽 내에 상응하는 법을 제정해 자국 기업들의 피해를 보조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12월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해당 법안을 강력하게 비판했고, 독일의 울라프 숄츠 총리는 미국 방문에 앞서 자국 자동차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경제와 안보가 밀접하게 연계되고 정치 외교 및 안보적 논리가 정책에 더욱 깊게 관여하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주요국들이 어떻게 국익과 가치를 정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실천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은 개방적인 기술무역 산업 환경에서 전무후무한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미중 충돌과 과학기술의 안보화가 본격화되면서 더욱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우리 국민과 정부는 여전히 더 빠른 경제성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UN 무역개발회의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되었지만 외교 안보, 경제 산업, 사회 자산 간의 균형과 축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의 무형자산 축적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 수립과 투자가 절실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경제성장을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외교 안보 역량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글로벌 환경 변화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하는 데 정부가 지닌 자원을 아낌없이 쏟아야 합니다. 국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각국의 보호주의 법제도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정당한 이익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세계 시장에서 더 자유롭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다양한 유사 입장 국가의 연대 협력 또한 필수적일 것입니다. 과거 사드 사태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치명적인 제재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때처럼 대응하면 우리는 여전히 무전략 국가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에도 미중 갈등은 지속되고 기술 보호주의와 기술 동맹주의 그리고 이로 인한 각국의 대응 전략은 한층 더 구체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가장 시급한 것은 제대로 된 국가 종합전략 수립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가치에 대해 우리 스스로 산하경관 그리고 국민이 함께 무엇이 사활적 국익이고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희생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행 차원에서는 하루빨리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고 중복도가 높은 일련의 법, 제도, 전략을 신속하게 조정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전략기술 법안 제정이 주는 시사점은 그 내용보다 법안 제정의 민첩함과 속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정 기술, 특정 산업, 특정 단계에 매몰되어 있는 현재 국가 전략기술 그리고 첨단 산업 정책을 더욱 통합적인 관점에서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과학기술과 외교 안보를 결합한 글로벌 전략 수립이 시급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때 다른 국가들과의 고도의 경쟁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쟁국과 비교할 때 우리가 지니고 있는 차별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지에 대한 협력 전략이 필요합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등 다른 유사 입장 국가의 과학기술 첨단 산업 협력에 있어서도 그들이 세계 주요 국가 추진하고 있는 협력 분야의 전략 목표, 추진 방식, 조건과 혜택, 상호 보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실효적 이익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대다수의 정책 영역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가 그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과 외교 안보 영역은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고 대체 불가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능동적인 전략 수립이 그 어떤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루빨리 과학기술과 외교 안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현실과 국익을 제대로 반영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실행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과학기술과 외교안보 분야의 생태계를 연결함으로써 통합적 과학기술 외교안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첨단산업 국제협력의 전략성, 지속가능성,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